안녕하세요. 길잡이 수학학원의 수박T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1학년 3단원의 방정식 부분에서 방정식과 항등식, 그 다음 등식의 성질, 그 다음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1차 방정식의 풀이까지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방정식과 항등식이 나왔는데요. 일단 방정식과 항등식을 하기 전에 등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등식, 등신이랑 비슷하다, 그지? 등식이에요, 등식. 얘는 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식이다. 자, 등호는 뭐냐? 요 는 적혀져 있는 거. 이게 등호예요. 근데 너희들이 등호를 참 수학 문제를 풀면서 좀 남발해요. 그 말이 뭐냐면 애들 이런 거 잘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 문제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5 빼기 3 더하기 1을 해야 된다. 만약에 그러면 5 빼기 3은 2니까 그 다음 여기다 더하기 1을 하면 3 이런 식으로 적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러면 이게 등식은요. 는을 기준으로 양쪽이 같다는 뜻이에요. 근데 5 빼기 3이랑 2 더하기 1이 같나요? 안 같죠? 요런 실수한, 요렇게 적는 애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이제 중학생이잖아? 중학생이면 이제 시험을 칠 때 서술형이라는 시험을 치게 되는데, 서술형 풀이 과정에 이런 식으로 적으면 감점이 되겠죠. 왜냐? 느는 기준으로 같아야 되는데 안 같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부터 요거 쓰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등호를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양쪽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적을 때 5 빼기 3은 2다 했으면 이걸 끝. 이걸로 끝이에요. 뒤에 거 적지 마요. 그 다음 2 더하기 1은 4.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요. 알겠죠? 요거는 그냥 여담이고 어쨌든 등호는 는을 기준으로 여기 왼쪽과 오른쪽이 완전히 같음을 나타내는 게 등호예요. 그래서 이렇게 등호를 사용해서 식을 적은 게 등식이고요. 그래서 내가 왼쪽하고 오른쪽을 했는데 이 왼쪽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왼좌 써서 좌변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얘는 오른 우 쓰겠죠. 뭐야? 우변 이렇게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좌변, 우변. 좌변과 우변이 같다 이렇게 나타낸 게 등식. 그럼 좌변하고 우변을 합쳐서 뭐라고 한다? 양쪽에 있는 변이다. 양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 이해되셨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등식이 뭔지, 등호가 뭘 나타내는지, 좌변, 우변, 양변 이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등식 중에서 이제 모르는 미지수가 들어가는 거야. 미지수를 포함한 등식이 있어요. 자, 미지수를 포함한 등식이 있는데 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바로 방정식과 항등식 이렇게 두 개로 나뉜대요. 자, 그럼 방정식은 뭐냐면 요 미지수를 포함한 식에서 등식에서 이 문자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될 때도 있고 거짓이 될 때도 있고 하는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대표적인 게 뭐냐? x 플러스 뭐 2는 5다 이렇게 돼 있어요.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1 더하기 2는 5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얘 거짓이에요. 그럼 여기다 2를 집어넣어 볼게. 2 더하기 2는 5다. 이것도 거짓이에요. 그럼 여기다 3을 집어넣을게. 3 더하기 2는 5. 이거 참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을 무슨 식이라고 한다?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한다. 됐어요? 그래서 이 방정식에서 이 참이 되게 해주는 x값 요거였죠. 뭐 x 대신에 누구를 집어넣으면 3을 집어넣으면 얘가 참이 되네요. 그때 이 미지수가 이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해주는 이 미지수의 값을 뭐라고 한다? 이 방정식의 해다 또는 이 방정식의 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정식 x 플러스 2는 5의 해는요. x는 3 이게 바로 이 방정식의 해 또는 이 방정식의 근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해준 이 방정식의 값을 구하는 것,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을 방정식을 푼다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러면 방정식은 이제 대충 뭔지 알 것 같아요. 그죠? 미지수를 포함한 등식에서 이 문자에다가 뭘 집어넣느냐에 따라 참 거짓이 정해진다. 이게 방정식이다. 그럼 항등식은 뭘까? 얘는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이다. 그게 항등식이에요. 그럼 항상 언제나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는이 같다. 언제나 좌변하고 우변이 같은 식을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미지수에 어떤 값을 넣어도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한다. 알겠어요? 항등식은요. 지금 1학년에서는 얘가 항등식이냐 방정식이냐 구별하는 것까지 배울 거고요. 이게 또 고등학교에도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념 잘 기억해 두세요. 자, 항등식은
미지수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이라 했죠. 가장 대표적인 거 뭐 하나 해볼까? 요런 거. 자, x 플러스 1에 2가 곱해져 있어요. 2 괄호하고 x 플러스 1은 2x 플러스 2다. 자, x 대신에 1 대입해 봅시다. 그럼 여기 1 대입하면 1 더하기 1은 2. 2 곱하기 2제죠. 그죠? 그 다음 여기는 1 집어넣으면 2 더하기 2. 2 곱하기 2랑 2 더하기 2는 같아요. 그럼 요번에는 2 집어넣어 볼게요. 자, 그럼 얘는 2 곱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3이에요. 그죠? 그 다음 여기 2 집어넣으면 2는 4 더하기 2. 자, 2, 3은 6이고 4 더하기 2도 6이에요. 같네요. x에 1을 집어넣어도 같고 2를 집어넣어도 같네요. 그죠? 이런 것을 항등식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지금 이 단원은 1학년 때는 뭐를 배운다고? 뭐를 중점적으로 본다고? 방정식이냐 항등식이냐 이걸 구별할 줄만 알면 된다 그랬죠. 그럼 얘를 어떻게 구별하냐면 항등식은 항상 참이라면서 항상 성립한다 그랬죠. 그래서 보면 얘가 당연한 문자가 돼요.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1 괄호 해놓고 2를 곱한다는 얘기는 곱하기 2의 뜻은 뭐야? 얘가 두 개 있다는 얘기예요. 이 식 자체가 자 2 x 플러스 1 요 뜻이 x 플러스 1이 두 개 있다 이 얘기예요. 이 두 개를 더한다라는 뜻이 2 괄호하고 x 플러스 1이란 말이야. 그럼 자 봐봐 x 플러스 1 x 플러스 1 두 개 이거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x가 두 개네 2x 1이 두 개네 2 맞아요? 요 우변이랑 어때요? 같네요. 분배 법칙을 풀어버리면 얘랑 같잖아 그치? 그리고 항상 이게 참일 수밖에 없어요. x가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x가 두 개 생기면 2x가 되는 거잖아요. 또 1이 두 개면 2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항등식 같은 문제는요. 둘 중에 하나를 정리를 했을 때 얘랑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게 바로 항등식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얘가 방정식이냐 항등식이냐 얘를 찾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일단 이거를 정리를 해서 완전히 똑같이 나오면 항등식. 그게 아니라 좌변 우변이 다르다. 그럼 방정식인 거예요. 아니면 제일 쉬운 방법은요. x에다가 1, 2, 3, 4 집어넣었을 때 계속 참이다. 그럼 얘는 항등식이에요. 알겠죠? 방정식은요. 어떤 하나만 참이 되기 때문에 계속 거짓이 나오면 얘는 방정식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뭔 말인지 이해돼요? 자, 문제로 가볼게요. 그러면 자, 다음 중 항등식인 것은 항, 방정식인 것은 방을 써넣으래요. 자, x 더하기 2x는 3x다. 얘는요. 딱 봐도 뭐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항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x, 그 다음 2x의 뜻이 뭐야?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2 더하기 2 더하기 2를 곱셈으로 나타내면 2가 3개다 해서 2 곱하기 3이다. 이렇게 나타낸다 했죠. 2x의 뜻이 뭐냐? 얘는 x 더하기 x, x를 두 개 더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2x예요. 그 앞에 또 x가 있어. 그럼 x가 총 3개 있네? 그럼 얘는 3x다. 맞아요? 아니에요? 맞잖아. 그죠? 그래서 x 대신에 1을 대입해봐요. 그럼 1이 1개, 1이 2개. 그럼 얘는 1이 1개고 1이 2개면 총 3이죠. 얘는 1이 3개, 3. 같을 수밖에. 또 여기다 2를 집어넣어 봐봐. 2가 하나, 2가 2개. 그럼 여기다 2 집어넣으면 2가 3개. 2가 1개 있고 2가 2개 있는 걸 더하면 2가 3개 있는 거니까 6인데 3, 2, 6. 같을 수밖에. 맞아요? 그래서 항등식인지 아닌지만 구별하려면 x에다가 1, 2 이런 식으로 집어넣었을 때 2개 이상만 다 2개 이상이 참이면 얘는 항상 참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등식이 되는 거야. 방정식은 딱 한 경우에서만 참이 돼야 되잖아. 근데 얘는 여러 번 집어넣었을 때마다 참이면 얘는 항등식인 거예요. 알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걸 정리했을 때 얘랑 똑같이 나오면 항등식이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낫긴 낫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부터 해볼게요. 3x 플러스 2래요. 자, 그럼 얘 분배해보면 어떻게 돼요? 3x 더하기 6인데 얘가 9다. 이 좌변이랑 우변이 완전히 똑같이 정리가 되나요? 정리가 안 돼요. 얘는 똑같이. 그죠? 그래서 얘는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볼게요. x에 1 집어넣으면 3 더하기 6은 9. 참이네? 그럼 여기 2 집어넣어볼까요? 3, 2, 6 더하기 6은 9. 말이 되나요? 안 되죠. 이거 거짓이네. 그럼 참거짓이 계속 바뀌네요. 방정식. 맞아요? 자, 그 다음 문제. 얘가 항등식이냐 방정식이냐 보라 했어요. 어떻게 하랬죠? 이쪽도 정리해서 풀이해서 그러니까 계산할 수 있는 거 계산해서 정리하고 요것도 다 계산할 수 있는 거 계산하고 그랬을 때 같으면 항등식이라 했어요. 자, 이 분배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4x-4 플러스 3. 그죠? 그럼 여기서는 동류항이 여기 상수항밖에 없죠. 그럼 4x-1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변 봅시다. 3x 빼기 1 더하기 x인데 동류항이 이거 두 개죠. 계산하면 4x. 얘 그대로 마이너스 1. 똑같네요? 그럼 얘는 무슨 등식? 항등식이다.
이것도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하면 아마 계속 똑같이 참으로 나올 겁니다. 근데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이건 뭐야? 시간 너무 많이 걸리잖아. 그러니까 항등식이냐 방정식이냐를 보려면 이걸 다 좌변 우변을 각각 다 정리해서 동류한끼리 계산하고 다 정리했을 때 똑같이 나오면 항등식. 그렇지 않으면 방정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오늘 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가볼게요. 등식의 성질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신경 써서 하셔요. 만약에 이게 좀 잘 안 되겠다 싶으면 오래 설명을 하다 보면 오늘 1차 방정식 풀이 안 나갈 수도 있어요. 뭐 다음 시간에 나가면 되지 뭐. 그죠? 자, 등식의 성질은 느늘기, 등식은 등호가 있는 식이랬죠. 자, 등호는요, 양쪽이 좌변과 우변이 항상 어떻다 그랬어요? 같다는 뜻이라 했어요. 그죠? 그러면 얘를 보통 뭘로 많이 표현을 하냐면 시소나 양팔저울 이런 걸로 많이 표현을 하거든. 그럼 난 오늘 시소로 표현을 해볼게. 자, 등식이 있다는 얘기는 이 시소가 평평하게 이렇게 유지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여기에 사람이 하나 탔어. 여기도 사람이 하나 탔어. 근데 얘네 둘의 몸무게가 똑같은 거야. 그럼 얘가 어때요?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이럴 때를 는이라고 해요. 같다. 등호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랬는데 이 시소에다가 얘가 A라는 애가 나 이기고 싶은데 내 쪽으로 내리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뭔가 무거운 돌을 하나 뜩 갖다 가져왔어. 얘 1kg짜리 돌 가져왔어. 그래서 얘가 그걸 보고 나도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해서 나도 돌을 딱 들고 와. 1kg짜리 돌을 또 들고 와. 양쪽에 똑같이 1씩 늘었어요. 1이 더해졌죠. 그럼 얘가 기울어질까요? 안 기울어질까요? 안 기울어지겠지. 무게가 똑같으니까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등식이 있어요. A는 B다 라는 등식이 있어. 그럼 A하고 B가 똑같다는 얘기지. 거기에다가 똑같은 수인 C를 양쪽에 다 더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애와 B라는 애가 C라는 돌을 들고 온 거야. 그렇게 해서 시소를 다시 탄 거야. 근데 어차피 얘네들이 원래 같았잖아. 원래 같았는데 여기 똑같은 애를 또 더하면 어때요? 결국 그대로 똑같아서 시소가 그대로 평평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등식은 성립한다. 그러니까 A는 B다 라는 식이 나와 있을 때 양쪽에 C를 더하면 A 더하기 C나 B 더하기 C도 어떻다? 같다. 됐나요? 이게 등식의 성질의 첫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똑같이 시소를 뜩 탔어. 얘가 여기 A라는 애가 탔고 여기 B라는 애가 탔어. 그랬더니 얘가 또 몸무게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완전히 또 평평하게 유지가 돼요. 그럼 A랑 B의 몸무게가 같네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림이 좀 기울어졌는데 이런 같다고 얘기해 주세요. 생각해 주세요. 좀 내려보자. 평행이 잘 안 그려지냐. 평평한 게. 다시 기왕이면 똑같이 예쁘게 그려주면 되겠죠. 자, 이번엔 좀 된 것 같다. 자, 여기 A라는 애가 타고 있고요. 여기 B라는 애가 타고 있는데 얘네 둘이가 몸무게가 똑같아가지고 딱 평평하게 유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기분 나쁜데 나 얘랑 똑같은 몸무게 싫은데 그래서 어떻게 해? 얘가 다이어트를 한 거야. 다이어트를 해서 만약 예를 들어서 2kg를 뺐대. 그럼 원래라면 일로 기울여야 되겠지. 근데 얘가 나도 그러면 안 되는데 나도 2kg 빼야지. 2kg 빼왔어. 그지? 그럼 어때요? 얘도 2kg를 뺐고 얘도 2kg를 뺐으면 얘네들의 몸무게가 또 똑같아지겠죠. 그럼 얘 평평한 게 유지돼야 안 돼요? 유지가 되겠죠. 그 얘기예요. 등식이 A는 B다. A랑 B가 몸무게가 똑같았어. 그랬는데 얘가 다이어트를 해서 C만큼 뺐고 얘도 다이어트를 해서 C만큼 빼면 결국 또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빼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이게 등식의 성질의 두 번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 아까 전에 한 것처럼 A가 B야. 근데 여기에다가 여기 빼기 5를 했다. 여기도 빼기 5를 했다. 그럼 이 등식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한다. 이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도 등식은 성립한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것도 시소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A가 A 사람으로 하니까 이건 더 이상 똑같은 게 나올 수가 없는데 그럼 다른 걸로 해보자. 과일을 한번 해보자. A라는 과일이 있었어. A라는 과일. 얘가 A라는 과일이야. 다음 여기도 B라는 과일이야. B라는 과일을 하트 모양으로 해볼까? 똑같은 모양이면 재미없잖아. 그지? 이런 과일이 있었어. 얘네들의 무게가 똑같은 거야. 재보니까. 그래서 이 A라는 과일을 한 개 더 가져올 거야. 그럼 얘가 몇 배가 된 거예요? 2배가 된 거죠. 맞죠? 그럼 얘도 똑같이 2배가 돼. 요 2배를 시킬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 한 개 더 오면 되겠죠.
아, 이건 덧셈이랑 헷갈리려나? 그럼 다른 방법으로. 덧셈이랑 헷갈릴 것 같으니까. 다른 방법. 똑같은 건데 좀 다르게 한번 해볼게. 자, 여기에 내가 과일이 딱 이 봉다리가 딱 있어. 봉다리. 여기에다가 A라는 애가 요런 과일이 3개가 들어있어. 그 다음에 여기도 봉지가 있는데 얘는 세모라는 과일이 2개가 들어있어. 그랬는데 얘 무게를 재봤더니 똑같네? 이거 똑같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그럼 나도 요 한 봉다리 더 들고 와야지? 여기 한 봉다리 더 들고 왔어. 그러면 여기 또 3개가 더 생기지, 그지? 그럼 얘 몇 배가 된 거야? 2배가 된 거야. 맞죠? 그럼 여기도, 나도 그럼 한 봉다리 더 들고 와야지? 그래서 또 들고 왔어. 얘도 어떻게 돼요? 원래 있던 거 한 봉다리인데 2봉다리 됐네? 2배가 됐죠? 그랬는데 그 무게는 어때요? 결국 똑같잖아요. 이 2개가 똑같고 얘 2개가 똑같으니까 결국 양쪽이 더 똑같죠. 그죠? 그래서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도 얘를 2배를 하고 얘도 2배 하고 얘 3배 하고 그러니까 얘 3봉다리 얘 3봉다리 해도 똑같고 4봉다리 4봉다리 해도 똑같네. 그래서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도 등식은 성립한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등식의 양변에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얘는 이거 거꾸로인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여기 있었어. 여기 얘 2봉다리 얘도 2봉다리 이렇게 있지. 이게 같대. 그랬는데 내가 이번에는 이거 그러면 한 봉다리 빼자. 한 봉다리 빼는 건 뭐예요? 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나누기 2를 하는 거예요. 얘도 한 봉다리 빼자. 그럼 2봉다리에서 한 봉다리 빠진 건 절반이 된 거야. 나누기 2가 된 거야. 그래도 얘가 어때요? 무게는 그대로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등식의 양변에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그래서 A가 B면 양쪽에 C를 나누어 주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나누는 C가 0이 아니란 말이 꼭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왜냐면 우리 분모가 0이면 분모가 0인 수가 있을까? 0분의 3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 중학교 과정에서는요. 분모가 0인 것은 취급하지 않아요. 알겠죠? 분모가 0인 거는요. 나중에 우리 고등학교 가면요. 고등학교에서 좀 배울 거예요. 뭐 극한이라고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얘를 배우긴 해요. 0분의 숫자는 뭐 무한대로 간다 뭐 이런 거 배워요. 나중에. 이건 좀 어렵죠. 그죠? 그냥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고 중학교 때는 이거 생각 안 해도 된다. 그래서 0으로 나누면 안 된다.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0이 아니다라는 말이 없으면요. 얘는 틀린 말이에요. 다음 중 뭐 옳지 않은 거 고르시오. 그래서 막 1, 2, 3, 4 있는데 A는 B일 때 C분의 A는 C분의 B다 하고 요 말이 없어. 요 말이 없으면 얘는 틀린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문제를 한번 가볼까? 문제가 아니라 한 개 더 있네. 자, 이항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항은요. 항을 이사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사 간다. 누가 항이 이사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말이 뭐냐면 자, x 플러스 2는 5다. 이런 게 있어요. 여기에서 나 x를 구하고 싶어가지고 여기 더하기 2를 내가 없애고 싶어. 그죠? 그러면 우리 원래라면 뭐 어떻게 하냐면 앞에서 배웠던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요 플러스 2를 없앨 거예요. 자, 그 말이 뭐냐? x 플러스 2는 5다. 이 말은 뭐예요? 자, 요거 있는 거랑 무게가 똑같다는 얘기야. x 플러스 2라는 아이와 5라는 아이가 저울을 딱 시소를 딱 탔더니 평행이 이렇게 탁 평평하게 유지가 된대요. 왜냐? 이거 2개가 같아서. 근데 나 지금 여기 2가 없어졌으면 좋겠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는 x라는 아이와 2kg라는 아이를 2개를 같이 잰 거예요. 더하기가 있으니까. 그죠? 그럼 요 2를 없애버리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2를 빼버리면 되겠죠. 2kg 너 저리 가 하고 빼버리면 돼요. 그러면 얘가 등식이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 빼기 1을 했으면 여기도 당연히 빼기 1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식을 정리를 하면 x 플러스 2는 5에서 빼기 2 빼기 2 해도 등식은 성립한다.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없어지니까 x는 5 빼기 2다. 이렇게 돼요. 이해되나요? 이렇게 하는 걸 그래서 x는 3 이렇게 바꾸고 x가 3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이렇게 1차 방정식을 푸는 거를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푼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봐봐 x 플러스 2 빼기 2는 5 빼기 2 자 더하기 2 빼기 2 어차피 없어지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여기 더하기 2 있는 애를 반대로 이쪽으로 넘겨서 빼기 2로 만들어주는 거와 같아 보이죠? 무슨 말인지 결론이 똑같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플러스 2를 좌변에 있었단 말이야. 얘가 좌변이라는 동네에서 살고 있던 얘를 우변이라는 동네로 이사를 시켜주는 거야. 그럼 이사를 하면 우리가 뭐가 바뀌어요? 주소가 바뀌지.
그것처럼 여기에서 숫자를 이사를 시키면 얘는 뭐가 바뀌는 거야?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2였던 애가 마이너스 2로 바뀌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x-3은 2다 이런 애가 있었어요. 그러면 나 여기서 x를 구하고 싶어. x는 이렇게 만드는 게 이제 x의 해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뭐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빼기 3이 없으면 좌변에 x만 남으니까 x는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를 어떻게 할까? 요 마이너스 3을 좌변에 있던 애를 이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 이항. 그럼 이사를 시키면 뭐가 바뀐다? 주소가 바뀌어야 되네. 그럼 부호가 바뀐다. 그럼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x는 5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풀다 보니까 이런 성질이 나오는 거야. 얘도 봐봐. x-3은 2다에서 요 마이너스 3이 없어지고 싶으면 플러스 3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해도 등식은 성립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3 플러스 3 없어지고 x는 2 플러스 3이다. 결국 똑같이 되죠. 얘를 이사시킨 결과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걸 하고 싶었는데 없다. 어떡해. 이런 된장. 자, 그럼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 이사시키는 거, 이항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까지만 하고 오늘 수업 끝날 거예요. 자, 8x 플러스 2는 3x 마이너스 18에서 자, 이거 이항하세요 라고 합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1번.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까요? 8x 플러스 2 있는 데서 요 3x를 이사를 시키는 거야. 우변에 있던 애를 좌쪽, 왼쪽으로 이사를 시킬 거예요. 그러면 뭐가 바뀐다고? 우리가 이사를 하면 주소가 바뀌듯이 얘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데 요 앞에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얘는 뭐란 얘기야? 플러스란 얘기야. 플러스를 생략한 거야. 그럼 얘 이항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18 이렇게 적어줄 수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요게 바로 이항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또 얘도 한번 해보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8을 이항시켜보세요. 이런 문제가 나온다. 그럼 4x 놔두고요. 얘만 이사를 시키면 돼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5x 플러스 10에다가 자, 마이너스 8 이항하면 이사하면 부호가 바뀐다. 플러스 8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개 더 해볼게요. 여기에서 얘랑 얘 둘 다 이항시키세요.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할까? 이사하지 않는 애는 그대로 적어요. 일단. 그죠? 이사하지 않는 애 그대로 적고 있고요. 자, 얘 이사시킬 겁니다. 플러스 3 이사 가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이너스 10x 이사 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부호 밖에서 플러스 10x. 이렇게 하는 것을 이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항하는 거, 부호가 바뀐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요거 연습하시고요. 요거 연습되시면 다음 시간에 2차 방정식의 풀이 이거 뭐를 이용하는 거. 저 방금 배웠던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는 다음 시간에 같이 하고요. 그래서 복잡한 1차 방정식의 풀이까지 다음 시간에 1차 방정식 풀이랑 복잡한 것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 동안 이항 연습 많이 하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